오라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원래는 Q&A 데이잖아요. 매주 목요일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Q&A 데이인데 와 오늘 장난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에스크로 락을 제가 오늘 익스큐션으로 풀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그냥 해에서도 저한테 찍적대갖고 아주 피곤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던 날인데 그만큼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제 FCA의 크립토 에셋 관련된 이제 파이널 가이던스 가이드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따가 다룰 거고요. 더불어서 이 페드 의장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언론에 따르면은 뭐 언론에 따를 것도 없죠. 실제 동영상이 공개됐으니까 그 동영상의 질의 문답관에 이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이제 패드가 갖고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르먼트 시스템,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것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받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리플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각 국가에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내용이 나오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금융에 관련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에 관련된 기사도 한 10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9.5개는 틀립니다. 진짜 맞는 기사를 쓰는 거는 극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우실 텐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패드 의장이 답변한 게 어떤 내용이고 만약에 리플사가 미국의 지급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가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달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리플사 솔루션이 결합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까지 해서 오늘 자세한 설명이 드린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유로 방송을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로 커피 한 잔을 사왔습니다. 오늘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 2시간은 기본적으로 뛰어넘을 거예요. 아마 이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면 2시간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가시고 싶으면 뭐 마실 물이라도 갖다 놓고 계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들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에스크로인데요. 에스크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에스크로 메모도 별 놀라는 거 없으셨을 겁니다. 사실 놀랄 일도 없고요. 그죠? RD 모모인데 네, 이걸로 찾아갈게요. 자, 오늘 에스크로 메모는 일단 어떤 메모가 담겼는지부터 좀 볼게요. 빰빰빰빰.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8월 1일날 역시 어김없이 매달 첫째 날에는 리플사가 걸어놓은 에스크로 물량 XRP 10억 개가 풀리게 됩니다. 잠겨 있는데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락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락을 해제한 건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지금 4개월 연속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해제를 했고 메모는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8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충분히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할 법한 광복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리기에 그냥 기념적인 메모로 기재를 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전날 뭐 떡상한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떡상할 수도 있겠죠. 8월 15일 날 우연히 그냥 우연인 거죠.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에 기념 차원에서 그냥 메모를 쓴 것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제가 풀면서 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크로 메모 관련된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 채널에 합류하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팩토리가 저 에스크로 락을 해제했어? 뭐야, 저게 가능한 거야?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문들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에스크로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에스크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건데, 에스크로는 컨디션 페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리프사, 아까 얘기했듯이 리프사가 만들어 놓은 매달 1일날 풀리는 10억 개의 XRP 에스크로는 리프사가 2017년 12월에 10억 개씩 나눠서 매달 1일날 풀리도록 이미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걸어놓은, 매달 1일날 풀리라고 10억 개씩 걸어놓은 에스크로를 제가 푼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그 리프사가 걸어놓은 에스크로인데, 팩토리라는 사람이 리프사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일 뿐인데 어떻게 그거를 풀었습니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XRP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XRP를 에스크로라는 걸로 락을 걸어버리면 컨디션이란 조건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 베이스로 걸리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날 풀려라, 뭐 에스크로를 한 1000개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풀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2020년 1월 1일 날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2020년 1월 1일 날 1000개가 풀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말을 좀 디테일하게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풀릴 수 있는 거랑 자동으로 풀리는 건 다릅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풀릴 수 있다는 건 뭐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풀릴 수 있는 건 맞는데, 2020년 1월 1일이 되면 풀릴 수 있는 건 맞는데 풀리진 않아요. 누군가가 박스를, 그러니까 택배가 왔을 때 박스를 뜯어야지 안에 물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뜯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 날에 1000XRP가 담긴 박스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뜯으면 그 안에 있는 1000XRP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주인만 뜯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저 같은 사람이 대신 박스를 개봉해 줄 수 있어요. 가질 수는 없지만 개봉이 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에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에스크로 푼 거 보면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빌 클린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제 채널, 저와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팩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XRP에 관심을 갖고 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투자하신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제가 볼 때 99명은 에스크로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나머지 1명,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에스크로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정확하게 설명을 더 드립니다. 지금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빌 클린턴이랑 저랑 상관없겠죠? 저랑 뭐 싸이월드 1촌도 아니고, 그죠? 전혀 상관없겠죠. 빌 클린턴한테 팩토리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왔더 이러겠죠. 바로 누군지 모르니까. 저 역시 빌 클린턴 얼굴은 TV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 아저씨의 취미라던가 그 아저씨 뭐 좋아하는지 대화를 해보거나 말도 섞어본 적도 없어요. 전혀 몰라요. 제가 단순히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요걸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표기가 되는 것 뿐입니다. 단지 그 이유예요. 이거를 그럼 왜 했느냐? 이것 또한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에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아마 국내 유튜버들도 굉장히 선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어느 날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팩토리님, XRP 지갑 중에 이방카,
트럼프랑 관련 있는 사람이죠. 이방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방카 지갑이 발견됐다는데 다른 사람들 설명해주는데 팩토리님 왜 설명 안 해줘요?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해봐요. 이거 맞는 건가요? 맞으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 주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글쎄 세상에 해외는 물론이거냐 국내 유튜버 분들도 다 막 이방카 지갑 발견됐네 이러면서 선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그냥 지으면 장땡이에요. 이방카 이름 지어놓으면 이방카 지갑처럼 보일 텐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름은 누구든지 지으면 땡이에요. 이거 트럼프 이름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설명한 영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 옛날 영상 보면 대부분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정말 급하다 난 빨리 알고 싶다 그럼 제 영상에서 쭉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이런 질문이나 이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팩토리님 이 에스크로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저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이거를 처음에는 알려드릴까 또는 제가 여기에다 아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알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고민을 한 끝에 저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선동꾼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중에 그냥 재미삼아서 이 방법을 아시고 아무 의미 없이 이런 기념적인 문구로 에스크로를 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제 예측이지만 제가 이 방법을 공개해버리면 아마도 국내 유튜버들 중에 일부가 선동을 위해서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 끝에 그냥 안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설명드린 적이 없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 XRP에 대한 관심과 리플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만 조금 갖고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차라리 저는 그 방법이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관심만 조금 갖고 XRP가 뭔지 그리고 리플사가 뭘 하려는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해해서 공부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저는 사실 유튜버 분들이 이 방법을 악용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서 배우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본인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리플사 XRP에 대해 좀 공부 좀 하고 나서 그 방법을 뭐 지지고 볶던 마음대로 쓰시고 좀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거달기 또는 자극적인 것만 집중하지 말고 본인이 설명하는 리플사 그리고 XRP 이걸로 뭘 하고 싶은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 설명 영상을 지금까지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찾아보세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저 아니면 이걸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되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저 말고도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안 하시는 것 뿐일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대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악용을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이거를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에스크로 풀 수 있는 건 리플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악용했으면은 제 명성을 드높이는 데 활용했을 겁니다. 그냥 제가 사기쳤겠죠. 여러분들한테 봐라 나는 좀 대단하니까 특별하니까 이 에스크로를 지금 4달째 내 맘대로 풀고 있다. 나 좀 짱이죠? 막 이랬겠죠. 하지만은 그거는 순전히 사기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하는 바기 때문에 진실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어쨌든 간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해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트위터 통해서 야, 이것들이 어떻게 또 알아내갖고 저한테 막 뭐라고 막 질문이 막 이것저것 오는데 대부분은 다 589 신봉자였습니다. 배열어 불가의 신봉자들인데 다 씹었어요. 그래서 아유 귀찮아 진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에스크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거고요. 특별한 메모의 의미는 없다. 그냥 단순히 한국 사람들, 우리한테 특별한 달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기리기에 그냥 메모를 담았을 뿐이다. 만약에 8월 15일날 떡상이 온다면 그냥 우연일 뿐이다. 예. 만약에 팩토리가 미쳐갖고 8월 15일날에 뭐 어떻게 우연히 펌핑이 왔어요. 근데 팩토리 갑자기 봤죠? 저희 예언이었습니다. 이딴 소리를 짓거리면 저도 타락한 거죠. 예. 하지만 다행히 제정신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단순히 우연일 뿐이에요.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 영국 거를 설명드려야 될 텐데 자, 영국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어제 제가 FCA 최종 가이드 나온 거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 안에서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중간에 영국의 샌드박스 진행되는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 보면은 엑스라피드 같이 예, 동일하게 중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고 여기다 적을까요? 암호화폐가 중간에 브릿지 돼서 피아트, 예, 피아트 이렇게 브릿지 되는 형태의 예, 케이스 스터디 바로 샌드박스에 이제 허용이 돼갖고 처리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떠한 크립토 에셋이 처리가 됐냐면 여기 보시면은 더 앞부분에 나와 있나 보네. 더 앞부분에 있나 보네요. 저 앞에 나와 있나 보네요. 저 앞에. 보고 옵시다. 보고 오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고 올게요. 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어딨냐? 왜 이렇게 눈이 나빠졌나? 왜 이렇게 못 찾죠? 예. 여기 보면은 unregulated 토큰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카테고리로 시작해서 지금 익스체인지 토큰 나오고 보면은 유틸리티 토큰 나오죠. 그러면서 이 케이스 나오고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샌드박스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엑스라피드처럼 이거예요. 이런 형태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냥 크립토 에셋이라고만 나오고 어떠한 암호화폐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엑스라피드와 비슷해요. 그리고 XRP가 지향하는 바 동일합니다. 구성은.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암호화폐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자료가 뭐가 있냐면 이 FCA 연구 금융감독청 있죠? 여기 오면은 다행히 사이트에 이 샌드박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나와요. 그죠? 보면은 얘네들도 기간을 두고 첫 번째 있고 보이시죠? 2017년 6월 15일 때 그러면 또 기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있죠. 은행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이 보면은 69개의 지원을 받았고 이 중에서 선택된 회사들 나오죠. 샌드박스에 허용된. 그래서 2016년 7월 8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 지원을 받아서 허용한 기업들이 그 내용, 심사했던 내용들 있죠. 우리나라 샌드박스와 똑같아요. 본인들이 이 샌드박스를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금융감독청에 지원을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해갖고 허용된 기업들이 허용된 내용을 갖고 이제 샌드박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있죠? 크로스보더 모니 어쩌고저쩌고 나와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샌드박스 3번인가에
3번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클립. 여기 있다. 자, 여기 아까 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면 솔리디라는 업체가 샌드박스 통과된 내용이에요. 보면 블록체인 베이스 페이먼트 플랫폼 어떤 거? use cryptocurrencies 어떤 거 하기에서 to facilitate money remittance라고 돼 있죠. 아까 그 내용과 똑같죠. 샌드박스 케이스랑. 유일하게 이 업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를 찾아보면은 어떤 업체냐면은 놀랍게도 약간 레미턴스 그 MTO 송금 업체, 핀테크 업체라고 부르는 그런 계열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영국에 있는. 지금 보면 솔리디 여기거든요. 보이시죠? 영국에 있고 그다음에 크립토 에셋.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가 되는 플랫폼이거든요. 빨리 열려라 뿅. 보이시죠?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의외였어요. 저는 뭐 사실 이거를 확인하기 전에 머큐리 FX나 이런 게 명단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얘밖에 안 보이고 크립토 에셋으로 모니 레미턴스 하는 거 얘밖에 안 보였고, 얘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영국에 있는 이제 기업은 맞는데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리달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확인되는 팩트들로 저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은 머큐리 FX는 영국 기업인데 이미 엑스라피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없어요. 이 명단에 샌드박스 레귤레터리 없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이 금융감독청의 엑스라피드 자체가 통제를 받지 않는 솔루션 상태다. 이거면은 머큐리 FX가 여기 없어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안에 샌드박스에서밖에 사용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뭔가 살짝 이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샌드박스 허용기업 명단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머큐리 FX가.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데 만약에 영국 금융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죠. 아니면은 진짜 낮은 확률로 이거는 진짜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싶어서 금융감독청이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안 올려놨다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MDA급이라고 하면은 머큐리 FX가 막 실컷 떠들지 않았겠죠, 엑스라피드 쓴다고. 그래서 아리달송한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체크가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진짜 리프사의 엑스라피드 케이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심사한 후에 샌드박스 통과를 시켜줬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암호화폐만 들어가도 현기증이 일어나갖고 샌드박스도 허용 안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허용해줘서 실제적으로 테스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지금 스몰 페이먼트 기간이라고 돼 있죠. 모니 레미턴스, 돈 송금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테스트에 25개 리테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소액 처리하는 개인 고객들 있다고 하고, 소액 처리하는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이 위에 엑스라피드 같은 형태로 하는 걸 테스트했다고 하고,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이거 돈을 보낼 때 리저브,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거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시면은 트랜잭션 하나당 5,000파운드까지 리밋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는 1000 트랜잭션, 1000개는 넘길 수 없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샌드박스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전성을 기회되니까 이런 리미트를 줬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영국은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허용했겠죠. 그래서 영국은 역시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조차도 영국 얘기를 할 때면 영국처럼 뭐 이런 비유를 하는데,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영국은 클리어하다고.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클리어하다. 여기서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고로 어차피 오늘 중앙은행 건을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따가 중앙은행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릴 텐데, 영국 중앙은행과는 리프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협력 관계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영국 중앙은행이 리프사의 고객이라는 것도 밝힐 만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다. 자, 보시면은 리프사가 공식적으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 언급이 돼 있고요. 이 리프사가 언급이 돼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뭔가 하는 거 있는 게 있는데, 그 하는 거 관련해서 특정 분야에 관련해서는 리프사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 중앙은행은 뭘 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선진국에 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뭘 갖고 있다?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세틀먼트 시스템 중에 큰 금액, 거액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RTGS라고 부릅니다.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과 페이먼트, 영국 같은 경우는 이름이 찹스인가 그래요. 다 고유 명칭이 있어요. 찹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요 페이먼트 시스템과 RTGS, 이 세틀먼트 시스템을 좀 더 개선시키고 싶은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그 로드맵을 갖고 2022년까지인가 목표를 갖고요. 기간적인 목표를 갖고 이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중에 일부가 리프사와 영국 중앙은행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리프사가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럼 리프사는 도대체 어떤 부분, 영국 중앙은행이 본인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맡은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대부분 아마 기대하는 거는, 야, 그러면 저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틀먼트 시스템 자체를 리프사 솔루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본능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리프사는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리프사가 노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 페이먼트 시스템과 RTGS 시스템은 영국의 고유한 시스템이에요. 영국 중앙은행에. 그리고 애초에 리프사가 만든 이 엑스커런트와 그리고 엑스라피드, 이 두 개는 뭐야, 자꾸 뭐가 뜨네. 이 두 개는 말이죠,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역할로 탄생된 게 아닙니다. 얘는 사실상 페이먼트 시스템, 그냥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것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만약 리프사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면 이것만 써도 되지만, 애초에 지금 마켓쉐어는 스위프트가 대부분 가져가 있죠. 가져가 있고, 리프사는 정말 작은 마켓쉐어 갖고 있죠. 이제 300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 300으로 가는 중이죠, 멤버 숫자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엑스커런트라는 거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에 손쉽게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리프사가 중앙은행들, 특히 지금 같은 영국 중앙은행이 본인들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업그레이드하고자 이러하는 프로젝트에 리프사는 바로 엑스커런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ILP, 요거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식 문서죠. 영국 중앙은행에.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다. 이 부분보다는, 잠깐만요. 이 부분보다는 요거를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요거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될 겁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that the 인터레저 프로토콜 나와 있죠. 요거는 뭘 가능하게 한다고 돼 있죠. 보면은 to simulated RTGS 레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RTGS. 그럼 뭐죠, 여러분들? 서로 다른 RTGS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다른 나라. 한쪽은 당연히 영국,
중앙은행의 RTGS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RTGS 시스템이겠죠.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이 페이먼트 세르먼트 처리하는 거 있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가 이거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핵심은 중앙은행끼리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겁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리프사가 그리는 그림은 그겁니다. 노리고 있는 건 그거예요. 중앙은행들 상대로. 자,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 어덥션 오브 DLT 또 쓰면 되겠죠? 엔티티. 그림을 보면 항상 이해가 쉽습니다. 리프사가 노리는 그림이 많이 보여드렸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보이죠? 로컬 페이먼트. 이게 바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페이먼트 시스템. 세파, 유럽 중앙은행 거. ACH, 오토메이티드 클리어링 하우스. 미국 거, 패드 거. 그리고 FPS. 왜 찹스가 여기로 들어가 있지? 이쪽인데? 뭐 어쨌든 FPS라고 돼 있죠. 영국 국기 보이죠? 영국의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거 중국 국기, 중국 거. 그리고 RTGS 나와 있죠? 여기 써 있죠? 타겟2. 이거는 최근에 팁스로 바뀌었죠. 유럽 중앙은행이 새로 개발했죠. RTGS. 자, 패드와이어 돼 있죠. 패드의 RTGS입니다. 조금 이따가 패드 관련된 거 설명드릴 텐데 요겁니다. RTGS. 자, 그리고 영국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죠. 이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각 중앙은행이 뭘로 연결돼 있죠? ILP로 돼 있죠. 리프사가 노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각 중앙은행들이 리프사 솔루션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RTGS를 연결할 때 ILP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리프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좋아요. 리프사 생각은 알겠는데, 목표는 알겠는데, 중앙은행들은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도 ILP를 쓰면 혜택이 있으니까 리프사가 이 주장을 하는 거겠죠. 이거 쓰면 좋아요. 이걸로 연결해 보세요. 하는 거겠죠. 뭐가 좋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이기종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쓰나요? 아까 낮에 텔레그램 방에서 송다리님이 이제 그 관련된 방금 제가 이제 던져놓은 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송다리님을 위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송다리님이 올려주신 그림을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RTGS 이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스위프트가 이렇게 연결돼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각 나라의 RTGS가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징 시스템으로 스위프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의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일본의 중앙은행이든 미국의 중앙은행이든 다른 나라랑 연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위프트 쓰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유럽 중앙은행에 RTGS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럽에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 가입해 있는 유럽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얘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해요. 스위프트 없어도. 약간 특이하죠. 저기는 연합체로서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는 연결할 방법,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각자 놀아요. 그리고 영국이 따로 빠져있는 거는 영국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유럽연합에서 기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영국이. 나머지 유럽 국가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대륙의 나라들, 일본이라던가 미국, 스위프트를 쓰는 거죠. 근데 미래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리프사의 제안은. 요걸 통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스위프트 가입되지 않은 멤버들과도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연결할 수 있고, 여기에 궁극적으로 숨겨져 있는 무기, 리프사가 가장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슬로건, 인터넷 오브 밸류 뭐냐면은, 마치 이 IT 신분들 이해가 빠를 텐데 이 데이터가 패킷이라는 부르는 단위로 끊어져서 가잖아요. 1500바이트 1500바이트가 아니라 킬로바이트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자, 어쨌든 패킷 최대 크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다 토막 나갖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선이라는 그 공간에서. 돈도 그렇게 짧게 끊어서 여러 군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처럼 움직이자는 거예요. 리프사의 최종 그림은. 미래엔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고,
예, 왜 인터넷에 비유했냐면 지금같이 인터넷 속성 그 베이스 아키텍처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페이먼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걸로 만들자는 겁니다. 모든 페이먼트를 잘게 만들자는 거예요.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ILP가 이 그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사는 그 최종 단계까지 가려고 요거를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나 뭐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들 쓰라고 밑작업을 열심히 치는 겁니다. 그리고 패드 쪽도 그 패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라고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거기에도 리프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도 이거 쓰라는 거예요. ILP 이거 써서 다른 중앙은행들과 다 연결하자 그겁니다. 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겁니다. 이 목표만 달성한다면 리프사가 원하는 100%를 달성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솔루션을 리플 솔루션으로 대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리프사의 목표는 방금 설명드린 부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ILP만 써서 이 기준 간에 연결하는 걸로 ILP를 표준으로 선택만 해준다면 리프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나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목이 아파갖고 한 1분만 쉬었다 갈게요. 예, 여기까지 연구 요거 관련된 거 설명드렸고 이제 패드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30초만 좀 쉬었다 갈게요. 목이 아파갖고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를 사다 놔서 다행이네요. 에스크로는 제가 풀었어요. 지금 4달째 연속 제가 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방귀 낀데 또 진짜 미치겠네. 네, 뿡. 네, 입으로 방귀 끼고 가겠습니다. 뿡. 제가 안 풀면은 리프사가 풀 거예요. 리프사 아니면 이제 뭐 저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풀고 나서 낚시가 사라졌고 제가 풀기 전에는 낚시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낚시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크로에 대해 정확히 알 때까지 낚시 없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려고 제가 푸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 하나는 또 이제 그냥 저희들 약간 뭐랄까 기념할 내용을 넣고 있죠. 뭐 저 에스크로 푸는 거 같고 아마 안티드 중에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네가 그거 자꾸 풀어대냐, 쓸데없이. 제가 안 풀어도 누군가는 어차피 풉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악용하죠. 차라리 악용 안 하는 제가 풀고 있는 겁니다. 악용이라 하면 뭐냐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저거를 악용하는 거죠. 뭔가 되게 위대한 것처럼 저기 안에 뭐 본인의 주소라던가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막 집어넣어갖고 나 되게 짱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제로도 최근까지 있었어요. 제가 풀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막는 차원에서 푸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패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패드 관련된 것도 되게 궁금하시겠죠. 왜냐면은 패드 잠깐만요. 이 사람이 최근에 한 말이, 인터뷰 내용이 좀 영상을 보고 싶은데 있을까요? 동영상 누르면 나오려나? 정말 최근에 얘기했거든요. 여기다가 페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파월이라고 쳐야 되나? 이거를 날짜를 지난 1일로 잡죠. 그럼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이 아저씨죠? 패드 위장. 오, SBI 광고가 나와. 세상에. 뭐야? 뭐 SBI 광고가 나와요. 친구님 오라, 어서오세요. 마법소사. 아니, CBS 뉴스에서 SBI FX 광고가 나오는데요? 아, 이건 금리 관련된 거네. 필요 없어. 금리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금리 얘기고요. 필요 없고요. 이것도 금리 얘기고요. 필요 없고. RTGS라고 써야 되나요? 왜 그 부분이 안 보이죠?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 여기 혹시 모르니까 리플 치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따다 안 나오네 그래도. 예, 인터뷰 영상은 안 나와서 못 보겠네요. 어느 분 링크 갖고 있으면은 주시면 감사하긴 하겠는데. 예. 아니 저 친거님 짭입니다. 예, 짭이에요. 제가 친거님 맞는지 인증해보라고 했는데 인증 못하더라고요. 짭입니다. 그 인증 되게 쉽거든요. 예, 그 코인판 거기에다가 나는 변태다 이 게시글 하나 올리면 진짜인지 진퉁인지 확인이 될 텐데 못 올리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짭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친구님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예.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인터뷰 영상에 그게 나왔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 패드 의장이 아무래도 영국의 연방준비은행 이제 의장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총재가 더 어울릴까요? 예, 어쨌든 간에 뭐가 됐던 간에 대빵이니까 그 사람이 여러가지 질의응답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금리가 더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민족 어떤 민족은 아니죠.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에 좀 관심이 많을 텐데 거기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뭐 어떤 답변을 했냐면 뭐 이제 패드 입장에서도 이런 패스트라고 표현했나요? 리얼타임 페이먼트라고 표현했나요? 단어 선택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미국 내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세틀먼트 시스템 합쳐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란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어떤 거를 쓸지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두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설왕설래했는데 이게 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신 사이트 있죠. Faster Payment Task Force 라고 해갖고 지금 이쪽에서 이제 미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열심히 TF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리프사가 껴 있습니다. 예전부터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패드 의장이 얘기한 거를 갖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역시나 리프사의 솔루션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시스템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아니고 리프사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라고 목표로 하는 거는 바로 요거 하나입니다. ILP를 쓰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셨죠?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은 항상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신다면 리프사가 뭐 하는지 이해가 많이 되실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은 항상 이해를 하고 계세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영국 역시 그랬듯이 미국 역시도 ILP 쓰라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어디에다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연결할 때 쓰라는 겁니다. 서로 RTGS. 여러분들 RTGS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RTGS에 연결되어 있는 도메스틱 바로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시중은행이라던가 여러가지 주체들이 있겠죠. 걔네들에 한해서는 실시간으로 세틀먼트가 가능해요. 국내에 대해서는. 근데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RTGS에 연결될 수 있다면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세틀먼트가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RTGS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들도 결국에 다른 나라랑 연결할 때는 스위프트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리프사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ILP로 다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ILP 통해서 리얼타임 세틀먼트 가능하다. 중간에 그 브릿지 할 때 그 ILP 커넥터라는 존재들이 잘게 쪼개갖고 세틀먼트 하죠. 그때 뭘 쓴다고 했죠? 디지털 에셋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면 XRP처럼 네이티브 에셋이든 리프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걸 쓸 때 결국에 가격 변동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TPS가 높은 XRP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자신감으로 저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갖고
여기에 참석해 있는데 참고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단순히 빠르고 저렴한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예, 골, 목표엔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예, 지향하는 바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예요. 뭐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것도 얘기가 나와 있겠죠. 여기 써 있죠. 리프사는 여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인터 오퍼빌리티, 상호 완성, 그리고 브로더 어덥션, 세이프티 나와 있죠. 트러스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예요. 진짜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업체들이 여기에 제안서를 던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목표들,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목표들 있죠. 레코멘데이션 해갖고 10번까지 있죠. 아마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런 목표들을 통해서 콜 투 액션 지금 빨리 제출하라는 거죠. 관련된 거 어떤 일정을 갖고 지금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그거부터 보고 갈까요? 여기 나와 있나? 여기 참여자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꺼번에 뭐 100개? 아 이거 개인인가? 아 개인이네. 이거 아니고요. 개인이네. 자 멤버들은 어디 나와 있나요? 저도 하도 오랜만에 들어와갖고 친구들 이거 파이널 리포트를 볼까요? 보죠. 파이널 리포트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리플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항상 뭔가 어떤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나 막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조직들의 리프사 이름이 거론되는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리프사 이름이 여기 거론돼 있죠. 자, 짜잔 하고 거론이 돼 있죠. 이건 설명 나와 있죠. 디스크립션. 여기 보면은 DLT를 활용해서 뭘 가능하게 한다? 이네이블 리얼타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한다. 누구에 대해서? 금융기관. 자 그러면서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이들이 이제 제안하는 거는 인터레저를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또는 이제 제가 설명드려도 어떤 분들은 야 팩토리 내피셜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레저 써갖고 뭘 가능하게 한다? 리얼타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상호환성 시스템 간에 서로 다른 시스템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서로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RTGS를 연결해 준다는 거죠. 상호환성 갖고 무기는 뭘 쓴다? 인터레저. 아까 그 그림 그대로예요. 이거 노리는 겁니다. 여기 리프사가 이 참여하고 있는 목적 그 어디에도 야 니네 리프사 솔루션으로 대체를 해버려. 패드는 야 엑스커런트랑 엑스라피드만 써. 이거 목표로 전혀 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IRP 각 나라의 중앙은행을 상대로는 요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프사가 지향하는 바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앙은행이 우리 블록체인은 코르다 걸 쓰겠습니다. 또는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쓰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리프사 망했네. 리프사 이제 떡락이야. 실패했네. 또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일반인이 아니라 리가들이 안티들이 야 니네 끝났어. 기사 봐라. 패드가 블록체인 기술은 야 코르다 거 쓴대. 또는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 쓴대. 니네 망했어. 리프사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멍멍이 소리 짓거려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오로지 성공 여부는 요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나라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연결할 때 그리고 그 밖의 시스템에 연결할 때 인터레저를 채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채택을 해줬으면은 코르다를 쓰든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리프사는 어차피 플랫폼 장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심도 없고요. 이것만 달성할 수 있다면 리프사가 원하는 바를 100% 달성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자, 인터오퍼빌리티. 아이고, 글을 되게 길게 놨네. 그냥 이거 설명하느니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이제 패드 의장이 얘기했던 거 이어서 이제 접합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문장 하나씩 번역을 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자, 패드 의장이 그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필요성, 더 빠른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틀먼트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했고, 패드는 그걸 달성하기에 행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조만간 그걸 결정하겠다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 패드 의장의 얘기와 결합해서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 금융 시스템 관련된 거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기대감을 따라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게, 리플사의 솔루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 쓸 것이다, 패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시스템을 이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르다를 쓰든 뭘 쓰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기업의 솔루션을 쓰던 간에 그거 다 상관없고요, 그건 쓰고 IP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중앙은행 패드 같은 경우도 IP를 쓰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이 형태가 그냥 IP라는 프로토콜만 쓸 수도 있지만 엑스커런트를 채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융 지식과 지금 IT 지식이 결합돼야지 좀 약간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진 부분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 이해 다 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저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저조차도 한 걸 보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요겁니다. 요거 지금 보시는 거는 리플사 공식 엑스커런트에 대한 프로젝트 오버뷰거든요. 약간 브로셔 같은 거예요. 자, 보면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왼쪽 위에 보면은 FI 페이먼트 시스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에 원래 갖고 있던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 자리에 엑스커런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엑스커런트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도 나가고 요렇게도 나가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환돼서 공존해서 쓰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 패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 이 자리는 패드의 페이먼트 시스템 자리. 뭐가 됐던 간에, 이게 코르다가 됐던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상관없어요. 리플사 입장에서 아론케어예요. 뭘 쓰던 간에 나는 관심도 없다, 상관도 없고, 어차피 결과에 영향도 안 미치고, 여기에 엑스커런트 또는 이거 없이 그냥 IP만 쓸 수도 있다, 그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IP만 채택을 한다, 그냥 프로토콜 자체만. 그리고 IP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엑스커런트를 추가적으로 들여놓는다. 둘 중에 하나만 이뤄지면 리플사는 100%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 다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계속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설명드릴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함께 갑니다. 저도 이해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가 원하는 건 그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것과 달리 지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패드의 메인 시스템 페이먼트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IRP 또는 엑스커런트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리플사 원하는 100% 달성이에요. 아까 리플사 문구 보셨죠? 제한 문구. 그것만 달성하면 됩니다. 인터레저.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아까 2020년까지로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태스크포스가 종료됐을 때, 그리고 아까 패드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이 최종 결정을 했을 때 1번 아니면 2번. 1번은 IRP 채택 또는 엑스커런트 도입. 본인들의 메인 페이먼트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엑스커런트 쓰겠다. 이러면 리플사 100% 달성한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상대로 리플사가 하고 싶은 최대 목표치를 달성한 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 100% 성공한 겁니다, 리플사는. 적어도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는 리플사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다 달성한 거예요. 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드 관련된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야, 시간 빠르게 가네 진짜. 아, 목 아파.
자, 미국 연방준비은행 관련된 것도 설명드렸어요. 예. 자, 한마디로 요약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관련된 거는 한마디로 최근에 패드 의장이 얘기를 했죠. 더 나은, 더 빠르고 더 나은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그래서 그거를 이미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만큼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결정했을 때 리프사의 목표인 뭐죠? IRP 채택 또는 엑스커런트, IRP 기반으로 만들어진 엑스커런트 채택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 패드의 최종 결정에 패드 페이먼트 시스템과 RTGS 시스템이 막 코르닥거나 또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리고 기타 등등의 뭐 이더리움이든지 뭐든 간에 그걸 선택하더라도 뭐다? 악재가 아니다. 리프산 애초에 거기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쓴다. 오로지 그런 메인 시스템 플러스 IRP가 도입되느냐 또는 플러스 IRP 기반인 엑스커런트가 채택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드릴 수 있고요. 그래, 나머지 소식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나머지 소식들은 이 코인스 PH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늘어났어요. 페이아웃 할 수 있는 은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페이아웃은 뭐냐면 출금, 쉽게 생각하면 출금할 수 있는 은행이에요. 지금 코인스 PH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서 필리핀에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월렛에 있는 본인들의 피아트라던가 돈들을 은행을 통해서 빼는 거를 페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은행의 리스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협력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와 같냐면은 엑스라피드 통해서 필리핀 저 거래소인 코인스 PH로 넘어갔을 때 얘네가 페이아웃 할 수 있는 은행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로 금융기관들끼리는 뭔가 릴레이션십이라는 관계 없이 그냥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계약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엑스라피드의 필리핀 내에서의 출금할 수 있는 은행 관계가 늘어났다. 이 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 소식이고요. 그리고 리아 같은 경우는 한 2달 전인가 그때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 캐나다에서도 서비스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리플렛 멤버를 활용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닐지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렛 멤버로 엑스커런트 사용으로 들어와 있는 멤버들이 본인들의 페이먼트 도달 범위가 확장된다는 거는 리플렛 전체의 페이먼트 도달 범위가 확장된다는 얘기가 같거든요. 어떤 경우수가 됐던 간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제가 사실 보려고 여기다 리트윗을 시켜놓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뭐냐면은 이거 이제 보시면은 되게 다 지금 BIS는 여러분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뱅크 포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국제 결제은행이거든요. 이 결제 세틀먼트 하는 거 관련돼서 유동성 리스크라던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매니지먼트 리스크들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 내용들을 많이 아티클로서 내놓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PDF 파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잠깐 BIS가 왜 인증서가 이렇게 돼 있지? 헐, 안 볼래. 자, 보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저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크레딧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개념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송금 이체랑 그 추심 이체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영어로는 크레딧 트랜스퍼랑 그리고 데빗 트랜스퍼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분위기에 봐서는 약간 지금 설명드린 금융 쪽 지식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조만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점점 그거를 알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좀 더 뎁스 있게 지금 리프사가 진행을 하고 있어갖고 그 설명을 드려야 될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것도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설명드렸던 내용 같네요.
스쿠터 브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프링 투자를 받은 음악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같이 리프사와 함께. 근데 스프링이 투자했다는 내용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 그걸 리트윗해서 그냥 리트윗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 옴니 CEO입니다. 이 사람. 어제 방송 때 설명드렸죠. 옴니가 XRP 밸리데이터, XRP 레저 밸리데이터 돌린다고요. 그거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레인이라는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레인에서 바레인 중앙은행으로부터 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크립토 에셋 관련된 거. 라이센스 획득한 곳을 인수했네요. 잘못 봤네.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봤는데 이 앞부분을 못 봤네.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지, 맞네. 제가 제대로 봤네요. 정신이 없어. 이 중앙은행, 바레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이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그리고 펀드도 받았다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라운딩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투자 받는 거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끝났다고. 여러분 이 친구 좀 관련이 있습니다. 리프사.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코인필드라고 어제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옴니랑 똑같이 XRP 밸리데이터를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CTO인데요. 코인필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어딨냐? 그 윈드씨 있죠. 윈드. 이 사람. 이 사람도 지금 스프링에 투자 받아갖고 뭐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같이 조인해서 뭐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메시지, 직접 메시지를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콜을 불렀는데, 뭔가 협력해갖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필드가.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일지는 지금 상황에선 단서가 없어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범위를 좁힐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좁히자고 하면은 지금 저기 뭐야, XRP 렉스, 윈드씨가 있는 곳이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줌이라는 어플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죠? 설명드렸다시피 XRP 레저상에서 게이트웨이를 운영해서 그거를 통해서 상인들, 머천트한테 개인들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연결하려는 역할로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XRP가 중간에 브릿지 돼서 피아트들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하지만 디테일까지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없죠. 좀 있으면 뭐 본인들이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저 윈드랑 얘기하기 전에 여기 이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XRP 레저상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곧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나운스 순이라고 돼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네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엑스라피드를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엑스라피드로 참여할 가능성이 무지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죠.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고,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있었던 소식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더 힘든 감이 있네요.